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부동산에서 직접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이태훈 소장님 모셔보고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매매 동향이나 혹은 이제 매매에 대한 의견들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거두절미하게 우리 바로 또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동향에 네. 어떻게 좀 변화가 좀 있나요?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기사들을 보시면, 최근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였거나, 이제 보합세를 이어오다가 상승세로 지금 이제 돌아섰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KB 지표가 이제 점점 이제 0.1, 0.02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표가 점점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하고 강북이 7개월 만에 지금 매매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전셋값은 반년 이상 이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이제 그런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서울 전체라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운 그렇죠. 거죠? 네네네. 강남 쪽에 그러니까 국한되어 있는. 네. 전체지기는 맞아요. 이제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이제 최근에 이제 학군이 조금 있는 데는 이제 폭이 조금 크게 오른 반면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좀 아직까지 마이너스가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평균치를 내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는 상승세가 이제 처음 나왔다는 게 이제 네. 이번에 발표인 거죠. 최근에 그 부동산 관련된 영상들이나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네, 서울의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네.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네.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좀 매매를 유도하지 않겠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매도를 유도한다라기보다는요, 이제 그 갭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도 물량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가장 큰 세금이 양도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어도 많이 내버리면 그게 의미가 없다 그렇죠. 보니까 그 양도세 어떤 구간에 맞춰서 내버리신 분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일시적 이가구 주택이라든지 뭐 상속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가끔 보면 있어요. 네. 신혼부부가 남자도 집이 하나 있고 이제 여자 쪽에도 집이 하나 있어요. 아. 그 두 분이 합치면 이제 만났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다 보니 먼저 이제 뭐 하나 뭐 정리할 수 있는 이제 양도세를 이제 하나도 안 내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상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노부모 공량이라고 있어요. 네. 부모님이 집이 있고 내가 집이 있는데 합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아하. 내가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네네. 그러면 이제 그 1주택 자체도 이제 하나를 정리를 하면 이제 비과세가 될 수 있으니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일단 네. 오른다는 건 맞는 거죠? 그 오르는 데는 이유가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매수의 시장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매수의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 아마 주식 시장에서도 많이 쓸 거예요. 뭐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으면 뭐 경기가 좀 좋다. 100보다 낮으면 뭐 네네네. 그런 수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좀 많다.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서울은 그 매수 지수가 아직 37이 안 돼요. 37이 안 된다라는 거 엄청 낮다라는 거죠. 그죠? 네.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고 팔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전세 수급 지수가요. 102로 나왔어요. 그럼 공급보다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전세 수요가 그래도 100보다 높다 보니 이제 집이 부족한 거죠. 전세가 부족한 거죠. 크게 네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세값이 오르는 요인이 있는데요. 그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그 첫 번째가 요즘에는 이제 고금리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신규 공급이 요즘에 이제 급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두 번째가 최근에 이제 사기, 이제 비아파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빌라 전세 사기가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중소형 아파트로 많이
그런 수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현실이거든요. 4년 전 임대차 3법이 있었어요. 3법을 네. 발표를 하면서 그때도 이제 초기에 이제 새로 전세를 얻는 분들은 미리 4년치 오를 거를 계산을 해서 전세 가격을 이제 내었는데 그게 벌써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전세 물량이 조금 쪼달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4년치 전세 가격이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영향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상한제 뭐 똑같은 거예요.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제, 2년 살고 다시 이제 연장을 할 때 5% 이내로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이제 도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맞물려서 올 7월 달부터 이후에 이제 신규로 전세로 계약하시는 분들이 아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아,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지난 우리 영상에서 네, 그 상승 초입기, 네네. 여기서 구매하신 음,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에 네. 뭐 참여하셔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 그런데 네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두 케이스의 차이점, 뭐 네. 행동의 차이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요번에 그 국토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약간 국책을 다루는 그런 이제 기관이 있는데요. 음, 거기서 발표한 게 이제 있더라고요. 분석 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러니까 16년이 아마 상승 초기였을 거고요. 2021년은 아마 이제 후반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머리 꼭지를 잡았다. 이제 음, 그런 상황이 됐을 때죠. 그래서 전반기에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매수자하고요. 그다음에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이제 가격 상승의 기대가 확산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시장의 변화에 좀 민감한 투자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서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까 주거 상향 이동, 이제 상급지로 이동하는 그런 측면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그 보고서에 보면은요, 중개업소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촉이 좋은 사람들은요, 음. 아예 집도 안 보고 그냥 한 번에 여러 채를 산답니다. 가서. 아, 보지도 않고 그냥. 네, 보지도 네네. 않고 이제 가격만 보고. 음, 그러니까 전세가율하고 매매가율하고 그 갭 차이를 보고요. 이제 몇 개를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 동네에서 금방 소문이 나요. 요즘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다 확인이 되다 보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팔았던 거거든요. 음, 못 팔았던 것들인데 이제 갑자기 몇 개가 거래가 되면은 거기에서도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차트 보듯이. 맞아요. 예. 음,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갈아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왜 음, 갑자기 우리 동네에 우리 아파트가 갑자기 여러 개가 거래가, 동시에 거래가 되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음, 것도 빨리 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상급지로 이동하려고 하는 수요까지 맞물리더라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실제로 이제 수요가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들어오는 약간 그런 민감한 것들을 미리 이제 캐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전세가율이 좁아지면 이제 매매가는 낮아지고 고압이라든지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 전세가율이 계속 전세가 없으니까 전세가는 더 줘야지 네. 집주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뭐, 당연히 경향이 있을 거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율이 좁혀지면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음, 것들이 이제 2016년, 17년도에 한참 그때 갭 투자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갭 투자 관련해가지고 세미나도 많았고요. 그때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뭐 매물이 많이 내놓으신 것도 있겠지만 아마 많이 파셨을 거예요. 네. 임대 사업자 그런 혜택들이 많이 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채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그,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만연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여기 보면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매달 평균으로 보면은요, 16, 17, 18 때는
한 달에 거의 한 10,000건 정도가 거래가 됐더라고. 최소 8,000에서 10,000건 정도. 그 그러면은 정도면은 예, 꽤 엄청나게 많이 된 많이 거예요. 늘어난 거죠. 근데 현재는 뭐 3,000건대니까 아직까지 거래량 많이 부족한데 음. 그래도 저번 영상에 보셨듯이 한 달에 뭐 200건, 300건 될 때도 있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10배가 늘어났는데 네. 예전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30%, 40%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좀 수요의 움직임도 충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아까 그 이동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니즈가 있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보통 그 좋은 데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상급지라고. 상급지? 예. 그럼 상급지? 하급지가 네. 뭐죠? 상급지랑 하급지는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이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경부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과천 평촌 라인, 그 다음에 서남북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급지 항상 시작은 강남 상구더라고요. 강남 상구에서 이제 경부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성남, 분당, 판교에서 이제 용인, 수지, 기흥 이렇게 내려가는 그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들을 이제 하급지라 그러는 거고 위쪽은 이제 강남 상구는 상급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과천 평촌 라인은 또 마찬가지예요. 강남 상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과천, 성남, 분당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안양에 이제 그 동안구, 평촌, 인덕원, 군포, 삼본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 그다음에 서남부권은 강남 상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목동, 그다음에 과천, 분당구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 네. 실수요자, 네. 그죠? 내 집 네. 마련하려고 하는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좀 판단하면 좋을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투자의 기본은 항상 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어떤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일단은 진짜 낮은 가격이라고 판단이 되셔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빠질 거야는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빠지면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받쳐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기저 효과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밑으로는 매매가가 웬만하면 역전세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밑으로는 빠지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세가율이랑,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율이 이제 점점 좁혀질수록 이제 서울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세보다 높은 호가에 나온 아파트들은 솔직히 뭐 거래가 되지 않으면 호가가 점점 내려가는 거고 전세가율은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절충되는 가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때가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좋은 물건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은 물건을 잡는 방법이랄까? 어떤 그런 요령?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요령.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요즘에 저기 뭐 한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갔다가 그랬었던 적 있죠. 예, 지금 뭐 거의 뭐 많이 반토막 내려왔죠. 정도 네.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리스크가 어때요? 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에코프로가 100만 원이었을 때 사는 것보다 그렇죠. 50만 원 사는 게 저기 뭐 리스크가 줄어든 거고 그게 액면 분할해가지고 지금 뭐 10만 원 밑으로 돼서 지금 한 9만 원대 됐나요? 그 정도 되면 리스크가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앞으로 전기차는 계속 생산을 할 거고 당연히 필요한 기업인 것처럼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투자를 많이 되었던 데가 뭐냐면 일기 신도시 때 일기 신도시 쪽이랑 그다음에 그 재건축 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투자들이 많이 몰렸었어요. 왜냐하면 시그널을 그쪽으로 다 줬었거든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그다음에 리모델링 관련해가지고 많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갔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은 쉽지 않는 그런 구조거든요. 왜냐면 네. 아까 전에 그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려고 하다가 조금 멈칫멈칫하는 분위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속 터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팔고 싶은 시점이 온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는. 네. 근데 내가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좋은 쪽, 왜냐하면 일기 신도시가 위치를 보시면 다 좋은 쪽에 있거든. 서울하고 밀접해져 있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철도망들이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살기에는 너무 좋은 쪽이에요. 뭐 음, 아파트 가격이 뭐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이제 둘째 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1급 이제 조금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일기 신도시 쪽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지금 약간 조금 답보 상태인 쪽으로 조금 시선을 두시면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더 적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이태현 소장님과 그 서울 아파트 매매 동향이 조금 바뀌고 있는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뛰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론적인 이야기 하시는 분들보다는 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앞으로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도 부탁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자, 감사합니다.